자, 계속해서 뉴스 따라잡기 순서인데요.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의 기둥이 주저앉으면서 붕괴 징후가 나타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죠. 네, 현재 이 아파트는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걱정되는데 이 아파트가 안전 점검을 받은 지 2달 정도밖에 안 됐다면서요? 네, 말씀대로 해당 아파트는 불과 2달 전에 안전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B등급,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급하게 몸만 피해 나와 이재민 아닌 이재민 신세가 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170여 세대가 거주하는 광주 광역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건물에서 이상 징후를 느낀 건 지난 24일 오후였습니다. 확 주장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게 엄마 지진이 나고 이런 것인가? 내 속으로만 여기서 지진이 나는 것 같다고 그 생각만 하고. 큰 소리가 났어. 그리고 이 아파트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순간에 어디서 대박 들린 줄 알았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아파트 지하실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을 목격합니다. 지하실 가니까 기둥이 총 13개가 지금 있습니다, 지하가. 근데 2개가 콘크리트가 박리가 돼가지고 철근이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감지하고 그때부터 바로 대피를 지시를 바로 했습니다. 지하 콘크리트 기둥 13개 가운데 2개의 표면이 벗겨지고 내부의 철근까지 휘기 시작한 상황. 긴급히 꾸려진 대책반은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24일 밤 파손된 기둥 주변에 여러 개의 철제빔을 세워 추가 붕괴에 대비했습니다. 응급조치가 조금만 늦었더라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시 기둥입니다. 그걸 40개를 가져와서 기둥 4개 보강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 균열은 막았지만 아파트의 출입은 여전히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 명령에 허겁지겁 몸만 빠져나왔던 주민들은 인근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시까지부터 3시간도 못 자고 나왔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편하게 쉴 수가 없잖아요. 붕괴 우려 때문에 집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번, 10분씩만 허락되는 상황. 당장 먹어야 할 약과 생필품조차 꺼내오지 못한 주민들은 지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서 한 10분, 20분, 10분 정도로 시간 줘서 이제 필요한 것만 갖고 나 정신이 없으니까 약도 못 갖고 나왔지. 다행히 빠른 신고와 응급조치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2달 전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아파트가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 일부에선 현행 건물 안전점검 시스템에 허점을 지적합니다. 사고 이후 구청과 소방본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긴급 대책반. 아파트 한켠에 마련된 상황실에서는 입주민들과의 대책 회의가 한창입니다. 주민의 말대로 이 아파트는 불과 2달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B등급, 큰 문제 없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주민들도 그동안 건물 안전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래됐지만 방역소가 못 들어올 정도로 되게 좋거든요. 엘리베이터 170단에 회의하고 뭐 이렇게 보수하거나 그런 거를 꼼꼼히 기재해서 항상 저희들 볼 수 있겠거든. 다 열람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하지만 아파트는 기둥 철근이 드러나 휠 정도로 위험한 단계였습니다. 멀쩡했던 아파트가 왜 2달 만에 이런 위험한 상태가 된 걸까? 문제는 점검 방식에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안전점검은 어떠한 전문 장비도 없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안전점검하는 거는 육안으로 하는 거고, 이제 전기 쪽에도 검사를 하고, 설비물도 검사를 하고, 구조체 부분도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관상에 문제가 없으면
이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혀 건강 것이 없었고 인간 정도로는 전혀 판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현행법상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은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따라 전문 인력의 정밀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의 건물은 관리주체가 육안으로 검사만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안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정밀 검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안전진단을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대한 규정하고 16층 미만은 주택법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규정이 틀립니다. 이 때문에 사고 아파트는 지은 지 33년이 되도록 정밀 장비를 이용한 안전진단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이제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30년 넘었다고 해갖고 다 안전진단하라 그런 법은 없어요. 사고 아파트처럼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0만 가구가 넘습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거나 안전점검 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자체를 안전주택관리사 협회나 공단이나 이렇게 시켜가지고 우량 건물들은 점검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경찰들이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주민 불안이 커지자 광주시는 부랴부랴 사고 아파트와 비슷한 상태의 노후 공동주택을 선별해 정밀 안전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비단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